새벽 2시에 경찰서 유치장 복도는 지나치게 밝아 눈이 시렸습니다. 형광등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마치 제 신경줄을 긁어대는 것 같았죠. 입안은 쓴침조차 마를 정도로 바짝 말라붙어 있었고 낡은 구두굽 소리만이 적막한 복도를 울렸습니다. 또다시 시아버님이었습니다. 친구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가게 기물을 파손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이미 체념에 익숙해진 상태였습니다. 익숙하게 합의 서류에 서명하고 지문을 찍는 제 손등위로 푸른 핏줄이 툭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 손은 지난 25년간 남편과 다정하게 맞잡았던 시간보다 시댁의 구질구질한 사고를 수습하며 합의 서류를 만진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며 마주한 새벽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폐부를 찔렀고 저는 그 자리에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대체 어디서부터 길을 잃었을까? 25년 전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네. 그땐 그 말이 저를 향한 진심 어린 환영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복은 시댁의 온갖 오물을 받아내고 닦아내는 걸레 같은 운명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혼 초부터 시작된 시댁의 금전 요구는 마치 마른 논에 물 빠지듯 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인에게 속아 날린 전세금, 시아버지가 큰 소리치며 버려놓은 사업 뒷감당까지, 명절 보너스, 아이들 돌반지, 심지어 친정엄마가 고생한다고 몰래 쥐어준 쌈짓돈까지 모두 그들의 급한 불을 끄는 데 들어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를 보면 역시 내가 최고다, 내 덕에 우리가 산다며 추켜 세웠지만 정작 제가 힘들 때 그들은 단 한 번도 제 곁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에게 고장나면 언제든 고쳐 쓰는 유능한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사고의 종류는 해가 갈수록 진화했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 보증 사고,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과의 시비로 인한 고소사건까지. 거실에 앉아 있으면 휴대폰 진동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담배만 피워댔고 거실은 늘 매캐한 연기와 한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만 넘겨줘. 정말 마지막이야. 25년 내내 반복된 남편의 그 구차한 변명은 제 귀에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어느덧 제 심장은 웬만한 사고 소식에는 두근거리지도 않을 만큼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이번엔 어디서 돈을 끌어와야 하나, 어느 쪽 지인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나 하는 고민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니라 급여도 퇴직금도 없는 지독한 사건의 결사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시렸던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던 친정아버지가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시각은 저녁 8시였습니다.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달려가려는데 남편의 휴대폰이 비명처럼 울렸습니다. 아버님이 또 술에 취해 길가에 세워진 외제차를 파손해서 주인이 경찰을 불렀다는 겁니다. 하필이면 그날 남편은 아버님의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속이 터진다며 이미 술을 한껏 들이킨 상태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해결할 용기도 자신도 없으니 매번 그랬듯 술 뒤로 숨어버린 거죠.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남편은 제 손목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 지금 운전하면 음주운전이야. 당신이 가야 해. 차 주인이 여자라니까 당신이 가서 빌면 좋게 해결될 거 아니야. 지금 당장 경찰서 안 가면 유치장 들어가게 생겼는데 사람부터 살려야 할 거 아니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닿은 팔뚝이로 소름이 돋았고 저는 분노로 인해 시야가 하얗게 전멸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성화와 시어머니의 울먹이는 전화 공세에 밀려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합의를 마치고 차 주인에게 고개를 수십 번 숙이며 빌고 빌어 사태를 수습하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생의 부재중 전화 열통이 찍힌 휴대폰 액정이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병원 주차장 차 안에서 저는 핸들을 핏줄이 설 정도로 꽉 쥐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25년을 남의 집 사고만 치우러 다니다가 정작 내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목조차 지키지 못한 저 자신이 징그럽게 싫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 라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상복을 입은 채 결심했습니다. 이 추악한 연극 같은 결혼 생활의 장례를 오늘 내 손으로 치르겠다고 말입니다. 아들이 없는 집안이라 남편은 장례 기간 내내 상주 한 장을 차고 빈소를 지켰습니다. 조문객들이 오면 앞장서서 인사를 하고 술을 따르며 마치 자기가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냥 행동했죠. 하지만 그 모습이 제게는 더 큰 고문이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밤 여동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남편은 제 옆에 앉아 고기를 씹어 넘기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니 내가 당신 경찰서 먼저 보낸 게 신의 한 수였어. 안 그랬으면 우리 아버지 지금쯤 유치장에서 고생하셨을 텐데. 당신이 고생은 좀 했어도 덕분에 합의 잘 됐고 나도 이렇게 상주 노릇하면서 장인어른 마지막 길 지킬 수 있었잖아. 역시 당신은 우리 집 복덩이야. 그 말을 뱉는 남편의 입술에 번들거리는 기름기와 술에 취해 풀린 눈을 보는데 세상이 멈추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한 줌의 제가 되기도 전에 본인 아버지 사고 수습한 걸 다행이라며 생색내는 그 인간은 제 동반자가 아니라 제 영혼을 갉아먹는 괴물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위해 인감 도장을 꺼내는데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5년. 강산이 2번 반이나 변할 동안 저는 이 집안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구청 이혼 접수 창구는 생각보다 덤덤했습니다. 제 뒤로 서 있는 사람들의 웅성거림, 창구 직원의 무심한 마우스 클릭 소리, 그리고 서류를 훑어보는 그 건조한 시선들. 접수되었습니다. 직원의 그 짧은 한마디와 함께 서류가 창구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순간 기묘하게도 제 손목을 짓누르던 쇠사슬이 툭 하고 풀려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25년 동안 시댁 식구들의 사고 소식에 늘 입안이 바짝 말라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는데 그 순간 비로소 입안에 침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수습 업무에서 해고되었다는 지독하게 시원한 안도감이었습니다. 구청문을 열고 나오는데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발걸음이 땅에 닿지 않고 붕 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짐을 싸서 나온 날 아이들은 제 결정을 묵묵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도 돼. 고생 많았어. 딸아이의 그 한마디에 억눌렀던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가구도 몇 없는 작은 아파트에 짐을 푼 첫날 저녁,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25년 내내 시댁 식구들 입에 맞는 반찬을 하느라 정작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잊고 살았더군요. 저는 찬장을 뒤져 예쁜 대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싫어해서 집에서 먹지 못했던 매콤한 비빔국수 한 그릇을 정성껏 말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습관처럼 서서 먹으려다 아차 싶어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정자세로 앉았습니다. 한 젓가락 입에 넣는데 매콤한 기운이 확 올라오며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누군가의 뒤처리를 걱정하며 쫓기듯 먹는 밥이 아니라 오로지 제 허기를 달래기 위해 천천히 씹어 넘기는 한 끼.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저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지만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한 저만의 요새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경찰서의 연락이나 카드사의 독촉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아침이면 창을 열어 눅눅한 공기를 내보내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향으로 온 집안을 채웁니다. 굽어있던 허리를 곧게 펴고 그동안 남의 집 뒷수습하느라 마디마디 굵어진 제 손가락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물기 마를 날 없던 거친 손등 위에 정성스럽게 핸드크림을 펴바르며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조금 늙고 주름졌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하고 단단합니다. 남의 인생을 수습하느라 정작 엉망진창이 되었던 제 마음의 정원을 이제야 비로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잡초를 하나하나 뽑아내고 그 자리에 제가 좋아하는 꽃씨를 심으며 저는 매일 조금씩 인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그저 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시간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이 이혼을 인생의 실패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게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이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 제가 치러야 했던 정당한 대가였죠. 저는 이제 누군가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서 남은 세월은 오로지 나 자신을 수습하는데 쓰려 합니다. 남의 집 뒷바라지에 바쳤던 25년의 긴 숙제를 이제야 다 끝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짜 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글을 듣고 계신 당신, 혹시 지금 당신의 손등 위에도 억울함과 서러움으로 푸른 핏줄이 서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주먹을 펴십시오. 그리고 그 손으로 당신의 눈물을 닦고 당신의 굽은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